물리학에는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법칙이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모든 실험, 측정된 모든 반응, 연구된 모든 시스템에서 이 법칙은 지켜졌다.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 그것은 형태를 바꾼다. 이동한다. 그러나 총량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 그 온기가 식고 방이 텅 빈 듯 느껴질 때 그 사람을 이루었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모든 줄 조울에 마다 물리학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수 있다. 이제 나는 이것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안내할 것은 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은유도 아니다. 과학 용어로 포장된 위로 이야기도 아니다. 내가 줄 모든 숫자는 실제로 측정된 것이다. 내가 설명할 모든 전달 과정은 실험실, 병원, 열량계, 열화상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우주는 완벽한 장부를 유지한다. 그리고 누군가 죽을 때 그 장부는 단 한 줄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이야기로 밝혀졌다. 살아있는 인간 몸, 지금 이 글을 읽는 너의 몸은 대략 80에서 100와트의 지속적인 힘으로 움직인다. 그것은 백열정우와 같은 와트 수이다. 너는 물리학이 허용하는 가장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태어난 날부터 계속 타오르고 있는 100와트 광원이다. 또는 1840년대 열대의학을 연구하던 물리학자가 우연히 상실에 대해 가장 심오한 진술을 쓴 이유에 대해서도 법칙 자체부터 시작하자. 1818년 수학자 이수진은 놀라운 것을 증명했다. 전문 용어는 시간 대칭이다. 우주를 지배하는 방정식이 순간마다 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보존되는 양이 존재해야 한다. 그 양이 바로 에너지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라. 에너지 보존은 누군가 적어놓은 규칙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우리가 합의한 원리도 아니다. 이것이 너의 총 에너지 예산이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치듯 지나칠 추상적 대칭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에너지 보존이 우리가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우리가 발견한 패턴도 아니다. 그것은 물리학 법칙이 어제와 오늘 동일하다는 사실로부터 수학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전문 용어는 시간 대칭이다. 우주를 지배하는 방정식이 순간마다 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보존되는 양이 존재해야 한다. 그 양이 바로 에너지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라. 에너지 보존은 누군가 적어놓은 규칙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우리가 합의한 원리도 아니다. 그것은 현실 자체의 구조에 짜여 있다. 우주가 만들어진 방식의 수학적 결과물이다. 존재의 근본 구조가 바뀌어야 그것을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행된 모든 실험, 모든 핵반응, 모든 화학 과정, 모든 생물 시스템, 우리가 관찰한 모든 은하의 모든 별에서 그것은 한 번도 위반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한 줄 조울의 몇 분의 1도 아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사실 혹은 법칙이 있다. 이 법칙에 알려진 예외는 없다. 우리가 아는 한 그것은 정확하다. 이 법칙을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에 적용된다. 별, 원자, 화학 반응,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인간 몸을 통해 흐르는 80에서 100와트에도. 내가 설명할 모든 전달 과정은 실험실, 병원, 열량계, 열화상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우주는 완벽한 장부를 유지한다. 그리고 누군가 죽을 때 그 장부는 단 한 줄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이야기로 밝혀졌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치듯 지나칠 추상적 대칭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에너지 보존이 우리가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우리가 발견한 패턴도 아니다. 그것은 물리학 법칙이 어제와 오늘 동일하다는 사실로부터 수학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너의 몸도 포함한다. 이제 그 100와트가 내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주겠다. 매일 너는 대략 2000킬로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한다. 그것은 약 8400킬로줄의 화학 에너지이다. 너의 몸은 그 에너지를 세 가지로 변환한다. 약 60%는 열이 된다.
피부에서 방출되는 순수한 열 에너지로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앉은 의자마다 머리를 기대는 베개마다 온기를 준다. 물리학에는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법칙이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모든 실험, 측정된 모든 반응, 연구된 모든 시스템에서 이 법칙은 지켜졌다.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 그것은 형태를 바꾼다. 이동한다. 그러나 총량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 그 온기가 식고 방이 텅 빈 듯 느껴질 때 그 사람을 이루었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약 25%는 기계적 일로 된다. 근육 수축, 횡격막이 공기를 폐로 끌어당기는 것, 하루에 대략 10만 번 뛰는 심장 박동, 그리고 나머지 15%는 세포 유지, DNA 복구, 단백질 합성, 37쪽의 세포 각각을 기능하게 하는 분자 기계 작동에 사용된다. 그리고 나는 아직 너의 뇌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다. 또는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방의 온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매일 8,400kJ, 열과 운동과 복구에 분배되며 대부분의 엔진을 부끄럽게 할 효율로 너의 몸은 이 예산을 평생 동안 날마다 해가 바뀌어도 멈추지 않고 운영한다. 할당을 멈추지 않는다. 변환을 멈추지 않는다. 지금 너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의 강은 첫 숨을 쉰 순간부터 계속 흘러왔다. 그것은 현실 자체의 구조에 짜여 있다. 우주가 만들어진 방식의 수학적 결과물이다. 존재의 근본 구조가 바뀌어야 그것을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행된 모든 실험, 모든 핵반응, 모든 화학 과정, 모든 생물 시스템, 우리가 관찰한 모든 은하의 모든 별에서 그것은 한 번도 위반된 적이 없다. 그것은 어딘가로 갔다. 그러나 나를 놀라게 하는 부분은 이것이다. 지금 너의 의식을 운영하는 1.4kg 정도의 뇌는 혼자서 12에서 22노버니를 사용한다. 그것은 휴식 시 전체 에너지 예산의 최대 20%를, 몸무게의 약 2%를 차지하는 기관이 소비하는 것이다. 860억 개의 뉴런, 각각이 막을 가로질러 대략 70ml의 전압 차이를 유지한다. 각각은 언제든 전기 신호를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가 하는 모든 생각, 떠올리는 모든 기억, 지금 처리하는 모든 단어, 그것은 전기이다. 실제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인 전기이며 머릿속 젖은 생물 회로를 통해 흐른다. 그리고 그 뉴런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 각 활동 전위, 단일 신경세포의 한 번 발사는 대략 10억 개의 ATP 분자를 소비한다. 너의 뇌는 단지 전압 9배를 유지하고 불을 켜두기 위해 매분 약 5.7mg의 ATP를 태우고 있다. 단순히 의식하는 것, 내면의 삶을 갖는 것, 너인 것의 에너지 비용은 엄청나다. 그리고 그 모든 와트는 첫 번째 법칙에 의해 설명된다. 한번 해보라. 지금 손을 가슴에 올려놓아라. 그냥 올려놓고 온기를 느껴라. 그 온기는 추상적이지 않다. 그것은 대사 에너지이다. 하루 10만 번 가수 분해되는 아데노신사민산이 심장 근육에서 96,000km의 혈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는 수축을 일으킨다. 손바닥 아래 열은 줄로 측정된다. 그것은 스토브 버너의 열처럼 실제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열역학 제1법칙은 그 줄들이 사라질 수 없다고 말한다. 심장이 뛰고 있을 때도, 멈췄을 때도. 잠시 그걸 가라앉혀라. 이후의 모든 것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 지금 느끼는 온기는 에너지, 실제 에너지이다. 그리고 우주는 그 모든 부분을 추적하고 있다. 이제 누군가 죽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 가장 먼저 측정 가능한 변화는 열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토브 버너의 열처럼 실제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열역학 제1법칙은 그 줄들이 사라질 수 없다고 말한다. 심장이 뛰고 있을 때도, 멈췄을 때도, 잠시 그걸 가라앉혀라. 이후의 모든 것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 지금 느끼는 온기는 에너지, 실제 에너지이다. 살아있는 인간 몸은 대략 37°의 중심 온도를 유지한다. 그 온도에서 몸은 실온보다 약 7,000에서 8,000K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상당한 양의 열이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순간, 대사가 멈추는 순간, 그 열은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의 물리학은
뉴턴의 냉각 법칙에 따른다. 온도 변화율은 몸의 온도와 주변 환경의 차이에 비례한다. 대략 12에서 24시간 동안 그 열 에너지 7000에서 8000kJ가 환경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서 추상적이지 않고 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열의 일부는 적외선 복사로 나간다. 피부 표면에서 방출되는 광자들, 실제 광자들이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모든 따뜻한 물체가 그것을 방출한다. 지금도 너의 몸은 약 1000도의 저고에선 복사를 피부에서 방출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볼 수 없다. 내가 설명할 모든 전달 과정은 실험실, 병원, 열량계, 열화상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우주는 완벽한 장부를 유지한다. 그리고 누군가 죽을 때 그 장부는 단 한 줄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이야기로 밝혀졌다. 그것은 어딘가로 갔다. 눈은 그 파장에 맞지 않지만 적외선 카메라는 너를 등물리하게는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법칙이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모든 실험, 측정된 모든 반응, 연구된 모든 시스템에서 이 법칙은 지켜졌다.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 그것은 형태를 바꾼다. 이동한다. 그러나 총량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 그 온기가 식고 방이 텅 빈 듯 느껴질 때 그 사람을 이루었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모든 줄 조울에마다 물리학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수 있다. 이제 나는 이것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안내할 것은 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은유도 아니다. 과학 용어로 포장된 위로 이야기도 아니다. 내가 줄 모든 숫자는 실제로 측정된 것이다. 전문 용어는 시간 대칭이다. 우주를 지배하는 방정식이 순간마다 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보존되는 양이 존재해야 한다. 그 양이 바로 에너지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라. 에너지 보존은 누군가 적어놓은 규칙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우리가 합의한 원리도 아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치듯 지나칠 추상적 대칭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에너지 보존이 우리가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우리가 발견한 패턴도 아니다. 그것은 물리학 법칙이 어제와 오늘 동일하다는 사실로부터 수학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내가 설명할 모든 전달 과정은 실험실, 병원, 열량계, 열화상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우주는 완벽한 장부를 유지한다. 그리고 누군가 죽을 때 그 장부는 단 한 줄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이야기로 밝혀졌다. 살아있는 인간 몸, 지금 이 글을 읽는 너의 몸은 대략 80에서 100와트의 지속적인 힘으로 움직인다. 그것은 백열정우와 같은 와트 수이다. 너는 물리학이 허용하는 가장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태어난 날부터 계속 타오르고 있는 100와트 광원이다. 또는 1840년대 열대의학을 연구하던 물리학자가 우연히 상실에 대해 가장 심오한 진술을 쓴 이유에 대해서도 법칙 자체부터 시작하자. 1818년 수학자 이수진은 놀라운 것을 증명했다. 눈은 그 파장에 맞지 않지만 적외선 카메라는 너를 등물리하게는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법칙이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모든 실험, 측정된 모든 반응, 연구된 모든 시스템에서 이 법칙은 지켜졌다.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 그것은 형태를 바꾼다. 이동한다. 그러나 총량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 그 온기가 식고 방이 텅 빈 듯 느껴질 때 그 사람을 이루었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상당한 양의 열이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순간, 대사가 멈추는 순간 그 열은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의 물리학은 뉴턴의 냉각 법칙에 따른다. 온도 변화율은 몸의 온도와 주변 환경의 차이에 비례한다. 그것은 현실 자체의 구조에 짜여 있다. 우주가 만들어진 방식의 수학적 결과물이다.
존재의 근본 구조가 바뀌어야 그것을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행된 모든 실험, 모든 핵 반응, 모든 화학 과정, 모든 생물 시스템, 우리가 관찰한 모든 은하의 모든 별에서 그것은 한 번도 위반된 적이 없다. 쉽게 말해, 몸은 처음에 빠르게 식고 실온에 가까워지면서 더 천천히 식는다. 곡선은 지수적이며 처음엔 가파르고 끝으로 갈수록 평평해진다. 법의학자들은 시간 사인을 추정하기 위해 정확히 이 방정식을 사용한다. 수학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치듯 지나칠 추상적 대칭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에너지 보존이 우리가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우리가 발견한 패턴도 아니다. 그것은 물리학 법칙이 어제와 오늘 동일하다는 사실로부터 수학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전문 용어는 시간 대칭이다. 우주를 지배하는 방정식이 순간마다 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보존되는 양이 존재해야 한다. 그 양이 바로 에너지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라. 에너지 보존은 누군가 적어놓은 규칙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우리가 합의한 원리도 아니다. 그것은 현실 자체의 구조에 짜여 있다. 우주가 만들어진 방식의 수학적 결과물이다. 존재의 근본 구조가 바뀌어야 그것을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행된 모든 실험, 모든 핵반응, 모든 화학 과정, 모든 생물 시스템, 우리가 관찰한 모든 은하의 모든 별에서 그것은 한 번도 위반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한 줄 조울의 몇 분의 1도 아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자연 현상을 지배하는 사실, 혹은 법칙이 있다. 이 법칙에 알려진 예외는 없다. 우리가 아는 한 그것은 정확하다. 이 법칙을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에 적용된다. 별, 원자, 화학 반응,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인간 몸을 통해 흐르는 80에서 100와트에도. 그리고 나는 아직 너의 뇌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다. 또는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방의 온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것은 너의 몸도 포함한다. 이제 그 100와트가 내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주겠다. 매일 너는 대략 9킬로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한다. 그것은 약 8,400킬로줄의 화학 에너지이다. 너의 몸은 그 에너지를 세 가지로 변환한다. 약 60%는 열이 된다. 피부에서 방출되는 순수한 열 에너지로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앉은 의자마다, 머리를 기대는 베개마다 온기를 준다. 약 25%는 기계적 일로 된다. 근육 수축, 횡격막이 공기를 폐로 끌어당기는 것, 하루에 대략 10만 번 뛰는 심장 박동, 그리고 나머지 15%는 세포 유지, DNA 복구, 단백질 합성, 37쪽의 세포 각각을 기능하게 하는 분자 기계 작동에 사용된다. 이것이 너의 총 에너지 예산이다. 매일 8,400kJ, 열과 운동과 복구에 분배되며 대부분의 엔진을 부끄럽게 할 효율로. 너의 몸은 이 예산을 평생 동안, 날마다, 해가 바뀌어도 멈추지 않고 운영한다. 할당을 멈추지 않는다. 변환을 멈추지 않는다. 지금 너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의 강은 첫 숨을 쉰 순간부터 계속 흘러왔다. 그러나 나를 놀라게 하는 부분은 이것이다. 지금 너의 의식을 운영하는 1.4kg 정도의 뇌는 혼자서 12에서 20 도파민류를 사용한다. 그것은 휴식 시 전체 에너지 예산의 최대 20%를, 몸무게의 약 2%를 차지하는 기관이 소비하는 것이다. 860억 개의 뉴런, 각각이 막을 가로질러 대략 70m의 전압 차이를 유지한다. 각각은 언제든 전기 신호를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가 하는 모든 생각, 떠올리는 모든 기억, 지금 처리하는 모든 단어, 그것은 전기이다. 실제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인 전기이며 머릿속 젖은 생물 회로를 통해 흐른다. 그리고 그 뉴런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 각 활동 전위, 단일 신경세포의 한 번 발사는 대략 10억 개의 ATP 분자를 소비한다. 너의 뇌는 단지 전압 구배를 유지하고 불을 켜두기 위해 매분 약 5,000ml의 ATP를 태우고 있다. 단순히 의식하는 것, 내면의 삶을 갖는 것, 너인 것의 에너지 비용은 엄청나다. 그리고 그 모든 와트는 첫 번째 법칙에 의해 설명된다. 한번 해보라. 지금 손을 가슴에 올려놓아라. 그냥 올려놓고 온기를 느껴라.
그 온기는 추상적이지 않다. 그것은 대사 에너지이다. 하루 10만 번 가수분해되는 아데노신사민산이 심장 근육에서 9만 6천 km의 혈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는 수축을 일으킨다. 손바닥 아래 열은 줄로 측정된다. 그것은 스토브 버너의 열처럼 실제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열역학 제1법칙은 그 줄들이 사라질 수 없다고 말한다. 심장이 뛰고 있을 때도 멈췄을 때도 잠시 그걸 가라앉혀라. 이후의 모든 것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 지금 느끼는 온기는 에너지, 실제 에너지이다. 이제 누군가 죽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 가장 먼저 측정 가능한 변화는 열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인간 몸은 대략 37쿼미너리의 중심 온도를 유지한다. 그 온도에서 몸은 실온보다 약 7,000에서 8,000 kJ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눈은 그 파장에 맞지 않지만 저구에선 카메라는 너를 등불처럼 빛나게 보여줄 것이다. 누군가 죽으면 몸이 식으면서 그 적외선 광자들이 계속 피부에서 나온다. 그 광자들 일부는 방벽에 흡수되고 일부는 가구에, 일부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옷과 피부와 몸에 흡수된다. 그리고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서 추상적이지 않고 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열의 일부는 적외선 복사로 나간다. 피부 표면에서 방출되는 광자들, 실제 광자들이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그것은 상당한 양의 열이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순간, 대사가 멈추는 순간 그 열은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의 물리학은 뉴턴의 냉각 법칙에 따른다. 온도 변화율은 몸의 온도와 주변 환경의 차이에 비례한다. 쉽게 말해, 몸은 처음에 빠르게 식고 실온에 가까워지면서 더 천천히 식는다. 곡선은 지수적이며 처음엔 가파르고 끝으로 갈수록 평평해진다. 법의학자들은 시간 사인을 추정하기 위해 정확히 이 방정식을 사용한다. 수학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략 12에서 24시간 동안 그 열 에너지 7,000에서 8,000 kJ가 환경으로 전달된다. 그 에너지는 평생 식사로 축적되었다. 매번 아침 저녁 무심코 먹은 간식이 분자 결합으로 바뀌어 너라는 존재의 물리적 구조에 짜여졌다. 그렇다면 그 모든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가? 분해를 통해. 이것이 편안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은 안다. 그러나 물리학은 놀랍다. 그리고 우주는 그 모든 부분을 추적하고 있다. 모든 따뜻한 물체가 그것을 방출한다. 지금도 너의 몸은 약 1000던의 저구외선 복사를 피부에서 방출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볼 수 없다. 눈은 그 파장에 맞지 않지만 저구외선 카메라는 너를 등불처럼 빛나게 보여줄 것이다. 누군가 죽으면 몸이 식으면서 그 적외선 광자들이 계속 피부에서 나온다. 그 광자들 일부는 방벽에 흡수되고 일부는 가구에, 일부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옷과 피부와 몸에 흡수된다. 일부 적외선 광자는 창문 유리를 통과해 대기로 들어간다. 일부는 결국 대기를 완전히 벗어나 빛의 속도로 우주로 여행하며 그 열 에너지를 영원히, 문자 그대로 영원히 가지고 간다. 그 광자들은 은하를 가로지를 것이다. 지구보다 오래 갈 것이다. 우리 태양이 타버린 후에도 오랫동안 여행할 것이다. 마지막 방의 온기, 그것은 느낌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학이다. 열 에너지는 주변 물체들의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존재한다.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는 더 따뜻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앉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에너지이다. 왜냐하면 열 에너지, 그 7, 8천 kJ는 인간 몸이 실제로 가진 것의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진짜 에너지는 화학에 있다. 그것은 상당한 양의 열이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순간, 대사가 멈추는 순간 그 열은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의 물리학은 뉴턴의 냉각 법칙에 따른다. 온도 변화율은 몸의 온도와 주변 환경의 차이에 비례한다. 일부 적외선 광자는 창문 유리를 통과해 대기로 들어간다. 일부는 결국 대기를 완전히 벗어나 빛의 속도로 우주로 여행하며 그 열 에너지를 영원히, 문자 그대로 영원히 가지고 간다.
그 광자들은 은하를 가로지를 것이다. 지구보다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가 압도적이 된다. 너의 몸은 분자 결합의 거대한 화학 에너지를 저장한다. 지방만 해도 대략 120kJ를 포함한다. 단백질은 또 100,000kJ. 간과 근육에 저장된 빠른 에너지 글리코겐은 약 2000kJ를 더한다. 인간 몸에 저장된 총 화학 에너지는 대략 30개 디나미트의 막대에 해당한다. 박테리아가 몸을 유지하던 분자 결합을 끊는다. 그들은 에너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환한다. 그들이 끊는 모든 결합은 에너지를 방출해 그들 자신의 대사를 움직인다. 박테리아는 성장하고 분열한다. 열을 만들고 화학 부산물을 방출한다.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 암모니아. 각각은 자신의 분자 결합에 에너지를 실어 나른다. 인간 몸에 저장되었던 에너지는 미생물 삶, 토양 화학, 대기 과정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된다. 탄소 순환에 들어가고 질소 순환에 들어간다. 행성 대사의 일부가 된다. 화장에서는 같은 에너지가 더 빠르게 방출된다. 우리 태양이 타버린 후에도 오랫동안 여행할 것이다. 마지막 방의 온기, 그것은 느낌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학이다. 열 에너지는 주변 물체들의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존재한다.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는 더 따뜻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앉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에너지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가정하는 곳이다. 열이 몸을 떠난다. 방이 식는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인간 삶의 에너지 이야기에서 가장 작은 장이다. 그 에너지는 평생 식사로 축적되었다. 매번 아침, 저녁, 무심코 먹은 간식이 분자 결합으로 바뀌어 너라는 존재의 물리적 구조에 짜여졌다. 그렇다면 그 모든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가? 분해를 통해. 이것이 편안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은 안다. 그러나 물리학은 놀랍다. 박테리아가 몸을 유지하던 분자 결합을 끊는다. 그들은 에너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환한다. 그들이 끊는 모든 결합은 에너지를 방출해 그들 자신의 대사를 움직인다. 박테리아는 성장하고 분열한다. 열을 만들고 화학 부산물을 방출한다.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 암모니아. 각각은 자신의 분자 결합에 에너지를 실어 나른다. 인간 몸에 저장되었던 에너지는 미생물 삶, 토양 화학, 대기 과정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된다. 탄소 순환에 들어가고 질소 순환에 들어간다. 행성 대사의 일부가 된다. 화장에서는 같은 에너지가 더 빠르게 방출된다. 화장실 내부 온도는 대략 870에서 908pb에 이른다. 그 온도에서 분자 결합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분 만에 끊어진다. 화장의 열, 그 강렬한 열 복사는 그 사람이 평생 먹은 모든 식사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이며 3시간 동안 방출된다. 모든 줄을 추적할 수 있고 모든 결합이 설명된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적인 것으로 돌아오고 싶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추상적 몸의 추상적 결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다. 부엌이 있고 아침 루틴이 있던 사람. 너를 위해 요리한 모든 식사. 식탁에서 나눈 모든 빵 조각. 아침에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빛과 함께 마신 모든 커피. 그 모든 것의 에너지가 그들의 화학 결합에 저장되어 수년, 수십 년 동안 지방과 단백질과 글리코겐에 짜여졌다. 그 에너지는 환경으로 돌아간다. 박테리아를 움직이고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모든 분재 에너지를 실은 기체로 대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를 멈추지 않는다. 첫 번째 법칙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을 깊이 새겨라. 사람들은 물리학 관점에서 죽음이 무엇인지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것을 끝, 빼기라고 생각한다. 무언가 있었다가 이제 없어진 것. 그러나 물리학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물리학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 눈에는 사라짐처럼 보일 정도로 철저하고 분산된 변형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모든 줄이 존재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전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 뇌의 정의, 에너지는 그 자체로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가진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적인 것으로 돌아오고 싶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추상적 몸의 추상적 결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다. 부엌이 있고 아침 루틴이 있던 사람. 너를 위해 요리한 모든 식사, 식탁에서 나눈 모든 빵 조각, 아침에 부엌창으로 들어오는 빛과 함께 마신 모든 커피, 그 모든 것의 에너지가 그들의 화학 결합에 저장되어 수년, 수십 년 동안 지방과 단백질과 글리코겐에 짜여졌다. 그 에너지는 환경으로 돌아간다. 박테리아를 움직이고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모든 분재 에너지를 실은 기체로 대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를 멈추지 않는다. 첫 번째 법칙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을 깊이 새겨라. 사람들은 물리학 관점에서 죽음이 무엇인지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것을 끝빼기라고 생각한다. 무언가 있었다가 이제 없어진 것. 그러나 물리학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물리학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 눈에는 사라짐처럼 보일 정도로 철저하고 분산된 변형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모든 줄이 존재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전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뇌가 살아있는 동안 860억 개의 뉴런은 막을 가로질러 전기 구배를 유지한다. 각 뉴런은 ATP로 구동되는 분자 기계로 나트륨 이온을 밖으로, 칼륨 이온을 안으로 펌프한다. 결과는 전압 차이, 모든 신경막을 가로질러 대략 70mC이다. 그 전압은 전하 이온 분리에 저장된 위치 에너지이며 언제든 활동 전위, 전기 신호로 방출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합하면 작은 양의 저장 에너지가 아니다. 860억 개 뉴런, 각각 전압 구배를 유지하고 이온을 분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 입력이 필요하다. 그 전압은 전하 이온 분리에 저장된 위치 에너지이며 언제든 활동 전위, 전기 신호로 방출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 합하면 작은 양의 저장 에너지가 아니다. 860억 개 뉴런, 각각 전압 구배를 유지하고 이온을 분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 입력이 필요하다. 단일 인간 뇌의 이온 구배에 저장된 총 위치 에너지, 마음을 가진 에너지는 너의 의식적인 삶의 모든 순간, 초마다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그것은 우주에서 우리가 발견한 가장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뇌 기능이 멈추면 그 이온 구배는 소산되기 시작한다. 나트륨이 새어 들어오고 칼륨이 새어 나간다. 각 막의 전압은 0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그 구배에 저장되었던 위치 에너지, 모든 생각, 모든 지각, 의식의 모든 순간을 유지했던 에너지는 이온이 평형에 도달하면서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 죽어가는 뇌의 마지막 전기 활동, 최종 신경 발사는 열을 만든다. 솔직히 생각한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진 생각이 무엇이든 그 최종 순간에 마음을 스치는 어떤 이미지나 느낌이나 기억 조각이든 그 생각은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열이 된다. 주변 조직의 열 잡음 속으로 사라질 정도로 작은 양.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있다. 장부는 균형을 이룬다. 잠시 그것을 생각해보라. 이제 나는 열에 대해 말했다. 화학에 대해 말했다. 전기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계산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완전한 계산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법칙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장부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열린 선을 마감하자. 몸의 열은 적외선 광자로 환경에 방사되고 표면과 공기로 전도된다. 화학 결합은 분해나 연소로 끊어진다. 에너지는 미생물 대사, 토양화학, 대기기체, 열 복사로 전달된다. 평균 사람의 경우 대략 3,500G다. 몸이 더 이상 똑바로 유지되지 않으면 그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몸이 정지하면서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 나트륨이 새어 들어오고 칼륨이 새어 나간다. 각 막의 전압은 0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그 구배에 저장되었던 위치 에너지, 모든 생각, 모든 지각, 의식의 모든 순간을 유지했던 에너지는 이온이 평형에 도달하면서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 죽어가는 뇌의 마지막 전기 활동,
최종 신경 발사는 열을 만든다.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열 조직을 극히 미세하게 따뜻하게 하지만 어떤 기구도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에너지는 설명된다. 모든 밀리볼트, 모든 이온, 마지막 정의 활동의 불꽃 하나하나가 그것을 품었던 조직의 열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놀랍다고 솔직히 생각한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진 생각이 무엇이든 그 최종 순간에 마음을 스치는 어떤 이미지나 느낌이나 기억 조각이든 그 생각은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열이 된다. 그리고 완전한 계산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법칙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장부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열린 선을 마감하자 몸의 열은 저구의 광자로 환경에 방사되고 표면과 공기로 전도된다. 화학 결합은 분해나 연소로 끊어진다. 에너지는 미생물 대사, 토양, 화학, 대기, 기체, 열 복사로 전달된다. 단 하나도. 탄소 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 수소 원자, 칼슘, 인, 철. 사람 몸의 일부였던 모든 원자는 죽은 후에도 원자로 남는다. 원자들은 토양, 대기, 물, 다른 생물로 재분배된다. 풀과 빗물과 다른 사람들의 폐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존재한다. 모두 존재한다. 그리고 아직 가장 큰 숫자를 말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 열, 화학, 전기, 중력, 운동 에너지는 살아있는 기능 시스템의 에너지이다. 그러나 대사나 온도나 전기 신호와 무관한 더 깊은 에너지가 있다. 이것조차 설명된다. 혈액 흐름의 운동 에너지는 순환이 멈추고 마찰로 혈액이 정지하면서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 조직, 힘줄, 인대, 압축된 연골의 탄성 에너지는 몸이 이완되면서 저장된 기계 에너지를 모두 열로 방출한다.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고 아무것도 파괴되지 않는다. 장부는 0으로 균형을 이룬다. 만약 죽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있던 모든 줄을 추적한다면 우주에 여전히 모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형태가 바뀌어 방과 공기와 하늘에 퍼지고 일부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흡수되고 일부는 대기를 가로질러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할 저고에선 광자로 방사된다. 그러나 존재한다. 모두 존재한다. 그리고 아직 가장 큰 숫자를 말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 열, 화학, 전기, 중력, 운동 에너지는 살아있는 기능 시스템의 에너지이다. 그러나 대사나 온도나 전기 신호와 무관한 더 깊은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인슈타인에게서 온다. 이 LMMC2,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 그것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어떤 물체의 정지 질량은 에너지를 포함하며 엄청난 양의 에너지이다. 70kg 사람의 경우 질량만으로 포함된 에너지는 대략 6.37천를 18줄이다. 이것을 비교해보자. 주변 조직의 열 잡음 속으로 사라질 정도로 작은 양.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있다. 장부는 균형을 이룬다. 잠시 그것을 생각해보라. 이제 나는 열에 대해 말했다. 화학에 대해 말했다. 전기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계산을 주지 않았다. 발견한 가장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뇌 기능이 멈추면 그 이온 구배는 소산되기 시작한다. 이것조차 설명된다. 혈액 흐름의 운동 에너지는 순환이 멈추고 마찰로 혈액이 정지하면서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 조직, 힘줄, 인대, 압축된 연골의 탄성 에너지는 몸이 이완되면서 저장된 기계 에너지를 모두 열로 방출한다. 그것은 약 1500메가톤 TNT에 해당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무기인 차르본바 1961년 소련 실험은 약 50메가톤을 방출했다. 단일 인간 몸의 질량 에너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발의 30배이다. 그 숫자는 머릿속에 담기 거의 불가능하다. 전기 구배는 열 평형으로 솟아된다. 위치 에너지는 열로 변환된다. 중력 위치 에너지. 서 있는 인간은 중력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한 사람 안에 차르본바의 30배. 지금 너 안에. 그것은 네가 이 글을 듣고 있는 곳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너의 질량의 에너지 내용이다.
그리고 우주는 그 모든 것을 추적하고 있다. 이제 이 질량 에너지는 죽음에서 방출되지 않는다. 원자들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고 아무것도 파괴되지 않는다. 장부는 0으로 균형을 이룬다. 만약 죽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있던 모든 줄을 추적한다면 우주에 여전히 모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형태가 바뀌어 방과 공기와 하늘에 퍼지고 일부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흡수되고 일부는 대기를 가로질러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할 저고에선 광자로 방사된다. 단 하나도 탄소 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 수소 원자, 칼슘, 인, 철. 사람 몸의 일부였던 모든 원자는 죽은 후에도 원자로 남는다. 원자들은 토양, 대기, 물, 다른 생물로 재분배된다. 풀과 빗물과 다른 사람들의 폐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각각은 항상 지녔던 같은 정지 질량 에너지를 지닌다. 재배치되었는가? 그렇다. 재분배되었는가? 절대적으로. 그러나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 질량 에너지는 다른 모든 형태처럼 완벽하게 보존된다. 사람이었던 원자들은 여전히 원자이며 다른 장소, 다른 배열, 다른 시스템에서 같은 에너지를 지닌다. 1840년대 박준호라는 사람이 영국 맨체스터에서 세밀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각은 항상 지녔던 같은 정지 질량 에너지를 지닌다. 재배치되었는가? 그렇다. 재분배되었는가? 절대적으로. 그러나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 질량 에너지는 다른 모든 형태처럼 완벽하게 보존된다. 사람이었던 원자들은 여전히 원자이며 다른 장소, 다른 배열, 다른 시스템에서 같은 에너지를 지닌다. 열대에서 선원들의 정맥혈을 뽑았을 때 예상보다 더 붉었고 동맥혈에 가까운 색이었다. 그는 따뜻한 기후에서 몸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덜 열을 생성하므로 혈액에서 덜 산소를 추출한다고 추론했다. 산소 추출이 적으면 화학 에너지 변환도 적고 열 생산도 적다. 그는 기계적 일과 열의 정확한 관계를 밝히려 했다. 그의 장치는 간단했다. 떨어지는 추가 물통 안에 패들 휠을 돌리고 물 온도가 얼마나 올랐는지 측정했다. 측정은 극도로 섬세했다. 그는 몇 분의 1도 온도 변화를 찾고 있었고 열 잡음에 묻힌 작은 신호였다. 그는 수백 번 실험을 반복하며 기술을 다듬고 오류 원인을 제거하고 더 정밀한 온도계를 만들었다. 수년의 고된 작업 끝에 그는 에너지가 형태 사이에 정확한 등가로 변환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특정한 기계적 일은 항상 같은 양의 열을 만든다. 이 한 관찰, 열대의 혈액색으로부터 최민주는 화학 에너지와 열이 상호 변환 가능하며 총량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기계적 일과 열의 정확한 관계를 밝히려 했다. 그의 장치는 간단했다. 떨어지는 추가 물통 안에 패들 휠을 돌리고 물 온도가 얼마나 올랐는지 측정했다. 측정은 극도로 섬세했다. 그는 몇 분의 1도 온도 변화를 찾고 있었고 열 잡음에 묻힌 작은 신호였다. 그는 수백 번 실험을 반복하며 기술을 다듬고 오류 원인을 제거하고 더 정밀한 온도계를 만들었다. 수년의 고된 작업 끝에 그는 에너지가 형태 사이에 정확한 등가로 변환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특정한 기계적 일은 항상 같은 양의 열을 만든다. 항상.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빛의 속도만큼 고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연의 상수이다. 비슷한 시기, 그리고 이것이 나를 감동시키는 부분인데 독일 의사 최민준이 독립적으로 같은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 최민준은 네덜란드 동인도 제도로 가는 배의 의사였고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열대에서 선원들의 정맥혈을 뽑았을 때 예상보다 더 붉었고 동맥혈에 가까운 색이었다. 그는 따뜻한 기후에서 몸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덜 열을 생성하므로 혈액에서 덜 산소를 추출한다고 추론했다. 산소 추출이 적으면 화학 에너지 변환도 적고 열 생산도 적다. 그는 1842년에 아이디어를 발표했는데 박준호의 가장 정밀한 측정보다 몇 년 앞섰다. 과학계는 그를 대체로 무시했다. 그는 인정받기 위해 고투했다.
두 자녀를 잃는 개인적 비극을 겪었고 요양원에 머물렀다.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은 수십 년 후 물리학계가 그 배에서 깨달은 것의 위대함을 이해했을 때야 왔다. 여기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보라. 한 사람은 맨체스터 실험실에서 패들휠과 떨어지는 추를 연구했다. 다른 한 사람은 자바 근처 배에서 혈액색을 연구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했다. 하나는 기계공학, 하나는 열대의학. 그들은 같은 진실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열역학 제1법칙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히 어떤 방식으로도 알 수 없었지만 상실에 대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술을 쓰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법칙이기 때문이다. 방정식 아래, 세밀한 측정 아래, 패들휠과 혈액 샘플과 열량계 아래,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른 것으로 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진술이다. 그리고 답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아무것도 잃을 수 없다. 우주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손온기는 마지막으로 만진 벽에 있다. 몸의 화학 에너지는 그 아래 땅에 있다. 피부의 적외선 광자들은 지금 대기를 가로지르고 있다. 일부는 이미 우주에 있어 초속 3억 미터로 바깥으로 여행하며 그 열 흔적을 우주가 존재하는 한 가지고 간다. 다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기 있다. 모든 줄이 설명되고 모든 줄의 모든 부분이 설명된다. 장부는 마지막 소수점 자리까지 균형을 이루었고 그래야만 했고 항상 그랬고 물리학 법칙이 유지되는 한 항상 그럴 것이다. 그것은 은유가 아니다. 과학으로 위장한 위로도 아니다. 항상.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빛의 속도만큼 고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연의 상수이다. 비슷한 시기, 그리고 이것이 나를 감동시키는 부분인데 독일 의사 최민준이 독립적으로 같은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 최민준은 네덜란드 동인도 제도로 가는 배의 의사였고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인정받기 위해 고투했다. 두 자녀를 잃는 개인적 비극을 겪었고 요양원에 머물렀다.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은 수십 년 후 물리학계가 그 배에서 깨달은 것의 위대함을 이해했을 때야 왔다. 여기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보라. 한 사람은 맨체스터 실험실에서 패들휠과 떨어지는 추를 연구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법칙이기 때문이다. 방정식 아래, 세밀한 측정 아래, 패들휠과 혈액 샘플과 열량계 아래,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른 것으로 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진술이다. 그리고 답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아무것도 잃을 수 없다. 마지막 생각의 전기 에너지는 그것을 품었던 조직의 열이다. 100와트 시스템을 움직인 모든 줄, 평생 모든 식사와 모든 숨과 모든 심장 박동의 모든 줄은 어딘가에 있다. 그들이 어떤 모든 것, 에너지적으로는 여전히 여기 있다. 변형되었고 분산되었고 너무 많은 시스템에 너무 얇게 퍼져 어떤 기구도 다시 조립할 수 없다. 다른 한 사람은 자바 근처 배에서 혈액색을 연구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했다. 하나는 기계공학, 하나는 열대의학. 그들은 같은 진실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열역학 제1법칙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히 어떤 방식으로도 알 수 없었지만 상실에 대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술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주는 추적을 잃지 않는다. 그것을 생각해보라.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물리학과 무관한 이유로 나를 깊이 감동시킨다. 다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기 있다. 모든 줄이 설명되고 모든 줄의 모든 부분이 설명된다. 장부는 마지막 소수점 자리까지 균형을 이루었고 그래야만 했고 항상 그랬고 물리학 법칙이 유지되는 한 항상 그럴 것이다. 그것은 은유가 아니다. 과학으로 위장한 위로도 아니다. 그것은 열역학 제1법칙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